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소형 무장헬기 체계 개발 사업에 착수한 지 5년 6개월 만에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LAH는 주 임무인 적탱크 경멸은 물론 공중 강습 부대 업무와 위력 수색 등 다양한 임무가 가능하도록 국산 공대지 미사일 1000건과 20mm 기관총 그리고 70mm 로켓탄을 탑재한 무장헬기입니다.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이란 항공기처럼 개발해서 생산에 이르기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 군 전력과 일정 등을 고려해 연구개발 종료 전 최초 양산 착수를 위한 중간 의사결정 절차입니다. 이후 후속 시험평가를 실시해 전투용 적합 여부를 최종 판정합니다. 이번 판정 획득으로 카이는 LAH에 대한 주요 개발 요구도와 군 요구사항을 충족해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인정받고 최초 양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카이는 지난 2015년 6월 LAH 개발에 착수한 이래 2017년 11월 설계를 마치고 지난해 7월 초도 비행에 성공했으며 올해 8월 말까지 초도 시험평가를 진행했습니다. LAH 시제기 세대를 활용해 최대 순항 속도과 항속 시간, 수직 상승률과 제자리 비행 능력, 강풍화 운용 능력 등 850여 시간 동안 3,600여 개 조건에서 비행 시험을 수행했습니다. 이외에도 엔진 성능 시험과 무장 시스템 시험, 항법 통신 장비 시험과 임무 장비 시험, 그리고 환경 시험 등을 통해 항공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LAH 비행 성능과 안전성을 입증했습니다. 지난 9월부터는 공대지 미사일 및 터렛건 발사 시험 등 LAH 무장 운용 능력과 MWR과 RWR과 같은 생존 장비 성능을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후속 시험 평가를 진행 중입니다. 카이는 2022년 6월까지 4,000여 개 항목을 추가 입증할 계획입니다. LAH 후속 시험 평가가 완료되면 같은 해 8월에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고 2022년 말 LAH 개발을 완료하게 됩니다. 카이 관계자는 중형급 기동헬기 수리온에 이어 LAH 개발을 통해 고난이도의 무장 통합 기술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며 군 전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철저한 후속 시험 평가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LAH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에서 제기된 비판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국의 항공우주산업 분야 전문 컨설팅 업체인 플라이트 어센드 컨설턴시의 항공분석가 벤 체프먼은 시장에 나와 있는 다양한 기종들과 비교해 EC155는 너무 낡은 설계이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시장에서 수요를 잃었다고 지적했고, 미국의 항공 전문지 비즈니스 제트레블러 역시 이 헬기는 조종 반응성이 늦고 엔진 성능이 떨어지며 정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경쟁 기종인 S76보다 최대 1.7배 이상 들어간다고 혹평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평가 때문에 에어버스 헬리콥터스는 2018년까지 EC155를 단종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요컨대 에어버스 헬리콥터스가 자사의 90기종 설계도를 한국에 1조 원을 받고 팔아넘긴 뒤에 여기서 챙긴 돈으로 자사의 최신형 헬기 H160을 개발하는 데 보탰습니다. 한국의 LCH가 시장에 나올 시기보다 한 발 앞서 더 강력한 성능의 경쟁 기종을 시장에 내놓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어버스 헬리콥터스는 구식 설계도를 한국의 비싼 값에 판매하고 자신들이 최신 기종을 개발하여 먼저 시장에 진출할 것을 예상하고 한국의 구식 기종 설계도를 판매한 것입니다. 실제 에어버스는 이미 H160을 활발하게 홍보하면서 세계 각국의 군용 민간 헬기 사업에 입찰 제한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전제로 한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작사에서 단종시킨 도태 모델을 신기종으로 도입한 데 대한 반발과, 둘째는 대체 대상인 코브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무장 능력에 대한 불만, 그리고 셋째는 당초에는 공격 헬기로 계획되었으나 무장 헬기로 다운그레이드된 데 대한 아쉬움 등입니다. 그래서 공격 헬기 코브라는 공식적으로 아파치로 대체하고 LAH는 무장 정찰 헬기 500MD만을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군과 방사청은 LAH의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육군항공학교 등은 11월 초 항공 관련 세미나에서 한국형 유무인 복합체계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형 유무인 복합체계의 최대 특징은 생존성과 공격력을 저예산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육군은 아파치 헬기를 도입하면서 미군처럼 아파치 부조종사가 무인기 그레이 이글을 통제 조종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가격 문제에 봉착하여 이 같은 대안을 찾게 됐습니다. 미 육군이 운용하는 무인기 그레이글은 채공 시간이 25시간에 이르는 데다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 4발을 탑재할 수 있으나 무인기의 대당 가격이 300억 원이며 세트 가격은 1,300억 원을 웃돕니다. 그래서 군은 수리온 헬기와 소형 무장 헬기에 중앙동체에 광학적외선 카메라를 장착하고 소형 무인기를 4대에서 12대를 적재해 작전 상공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험 목표에 대한 자폭 기능도 갖는 소형 무인기는 이스라엘 IAI사의 미니 하피에 국산화 모델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소형 무인기 가격은 약 10억 원에서 20억 원 수준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군은 내년부터 LAH 기체를 활용한 지상 실험에 착수하고 2025년 국산화한 무인기를 탑재한 실제 비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군은 또 수리온 기체에 군집 비행용 접이식 소형 드론 수십 대를 탑재하는 방안도 연구 중입니다. 이런 유무인 복합 운영체는 조종사 생존력을 높이면서도 정확한 좌표에 정밀 타격해 공격력을 강화하는 등 저비용 고효율로 폭넓은 전술에 다양화를 꾀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찰과 타격 임무 외에 병력 구출 작전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적군 지역 내에서 아군 부상병이 고립되고 통신마저 끊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후방에서 대기 중인 수리온 MUMT가 소형 드론 여러 대를 투하하고 수리온에 탑승한 무인기 통제사가 소형 드론을 실시간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소형 드론이 부상병을 탐색하고 위치를 알려주면 수집한 정보를 통해 수리온 의무 후송 전용 헬기가 구조 지점으로 이동하고 환자를 구조하면 수리온 MUMT는 임무를 완료하고 복귀하는 것입니다. 수리온과 함께 공중 투하형 군집 드론으로 구성된 소형 드론 운용하는 부상을 입거나 조난을 당한 군 장병을 신속하게 탐색하고 구조하는 전술로 생존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탐색 인력의 투입이 어려운 작전 구역에서 통제사는 다수의 소형 드론을 투입해 수색하고 무인기를 직접 조종하는 통제사의 조종을 통해 무인기에 내장되어 있는 탄두를 이용하여 자폭을 통한 직접 타격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밖에 재난 상황과 산불 대응, 민간 구조 등 활용 범용성이 넓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형 유무인 복합체제가 안정화되면 무장 헬기로도 공격 헬기의 역할을 일부 수행할 전망입니다. 또한 미국도 시코르스키 SB-1이나 벨사의 V-280 등 미국이 개발 중인 차기 헬기의 형태가 지금까지의 공격 헬기와 달리 중앙동체를 갖는 형식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도 무인기를 내부에 탑재하는 유무인 복합체계를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아파치나 코브라 공격 헬기는 동체가 좁고 조종사와 부조종사의 좌석이 앞뒤로 나란히 배치된 텐덤식이나 수리온과 LAH는 조종사 2명의 좌석이 나란히 배치된 병렬 방식입니다. 지금 세계적 추세는 헬기의 생존성과 공격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유무인 복합 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 고유의 유무인 복합 헬기 시스템이 성공할 경우 우리 군의 전력 상승은 물론 가격이 비싼 공격 전용 헬기를 구매할 여력이 없는 나라들의 국산 헬기와 대전차 미사일 등의 수출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LAH의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이 한국 고유의 유무인 복합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전초 단계인지 아니면 우리 군에 또 다른 부담을 줄지 앞으로의 LAH의 향방이 주목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